자, 준비! 성남! 화이팅! 재생!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행복도시 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발표에 앞서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여 발표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매니페스토 관계자 여러분과 각 시에서 오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 경제의 딜레마로 인식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극복 사례를 지역경제의 호혜적 상생 모델로 선정하여 추진한 성남시 도시상권 재생정책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도시환경과 상권의 변화, 도심 상권 재생 3단계 프로세스,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사례 순입니다. 성남시는 1970년대 초 서울시 철거민들의 이주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나지막한 산과 계곡의 모습을 갖춘 구릉지에 짧은 시간에 건설한 관계로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힘겹게 출발한 도시입니다.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분당과 판교 신도시 건설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다핵구조 등 도시 외형을 크게 변화시켰으나 최근에는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 LH공사 등의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인구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IT의 발달과 유통 환경의 변화로 영세 자영업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어려운 경제 환경과 맞물려 침체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함께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성남시의 도심상권 재생 3단계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우선 도심상권 재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몸살을 심하게 앓아갔던 수정구 본도심 일대를 2012년 상권 재생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정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 상권재생 전담기구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첫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는 사람 중심의 도심상권 재생정책의 안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1단계 수정로 상권화 사업이 상인교육과 경영, 마케팅 지원 및 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중원구 산성대로 일대를 두 번째 재생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해 추진력을 높여왔습니다. 재단은 1본부 2팀 5명에서 1본부 3팀 14명으로 확대하여 도심상권 재생사업을 전문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단계는 본도심을 넘어 신도시 분당지역과 판교지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함은 물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방식의 재생사업을 추진해 현재 타당성 영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도심상권 재생정책의 중심은 단순한 경제 부흥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공동체 회복 정책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우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상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 상인대학을 개설하였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상인대학에서 지식상인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2,000여 상인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점포혁신대학이나 상인대학원 등을 통하여 총 84개 지역상인 공동체에서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도심상권 재생정책은
상인을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자기 가게 앞 도로와 골목을 자발적으로 입양해 깨끗하게 가꿔가기 시작하였으며 시민이 주지인 축구단으로 거듭난 성남FC와는 상생을 약속하고 경기 당일에는 현장 홍보와 판매 및 각 시장별 할인 행사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시 소재 남한산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이를 지역공동체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1000여 명이 넘는 상인들을 남한산성 유원지라는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 가져온 변화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보다 뚜렷하였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실질 거래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 전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숨 짓던 점포 매출은 도심재생 시작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긍정 결과에 이 사업의 성공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개선과 매출 신장 등 상권 활성화가 모든 이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성공의 길로 들어서거나 그 지역 나름의 좋은 여건과 특색을 갖춘 지역들은 도심재생 사업에 힘입어 상권 활성화는 이루게 되었지만 좋아진 여건을 보고 찾아오는 자본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유입으로 인하여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본래의 취지를 잃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자면 신촌, 홍대, 합정 등의 경우에도 대학가 특유의 청년 문화 등과 결합된 장소성과 문화적 특성들은 대규모 상업자본의 유입과 함께 퇴색되어 가고 있고 기존 주민들마저 임대료가 저렴한 연남동, 상수동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태원의 상인들은 권리보증금이 50%가량 저렴한 경리단길로 신사동 가로수길은 세로수길로 이동해 갔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전통시장에다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가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쇼핑 여건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객 주차장과 고객 지원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다시 찾는 고객이 증가세로 들어서고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치솟는 임대료에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은 시민의 바람입니다. 원주민이 내몰리는 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공약은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지켜졌다 말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곳은 4년 전 성남 현대시장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영세 자영업 점포들이 밀집해 있으며 진열대로 뒤덮인 통로는 오솔길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됐고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였습니다. 당시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생소했지만 우리가 시민과 약속한 공약은 원주민을 지켜내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심상권 재생구역마다 토지건물주, 상인,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각각 꾸려졌으며 수많은 의견에 대한 조율과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도시재생 사업의 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휴먼 재생, 그 변화된 모습은 우리 자신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선 사례 대상 구역에서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현대시장의 건물주와 상인들은 비가림 시설 설치와 환경정비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도심상권 재생과 상인들의 의식개혁, 상인조직 활성화를 공부하는 3개월간의 성남 상인대학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건물주는 영업이 어려운 공사기간 40일에 대해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공사 분담금을 상인들 부담 없이 자신들이 직접 납부하였으며, 이에 보답하고자 상인들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공사 준공 직전에 건물주는 상인의 진열대 정비자금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상인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견학 등 현장 탐방 시에 비교육 대상 상인들도 많이 참여토록 제방 경비를 지원해주고 견학 당일 임대료도 감면해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상인대학 교육을 받고 공사기간을 활용하여 현장 견학을 다녀왔으며 교육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스스로 점포와 자기 주변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통로에 그어놓은 고객선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상인 간 단합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통로는 진열대가 아닌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한 우리 분당지역 전통시장인 돌고래시장과 금호시장의 경우 공무원과 교수, 상인, 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각각 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건물주와 상인 대표 간 사업 완료 후 3년간은 임대료를 동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 교환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좋은 선례로 향후 우리 시의 상권 육성 활성화 사업은 물론 전국 타 지자체에도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사례의 롤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생과 상생은 바로 도시재생의 필수 조건입니다. 공약은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 지켜진 약속이 됩니다. 단순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만이 아닙니다. 성남시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해당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조력자나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와 시민 모두는 지역의 가치를 함께 발굴하고 키워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